우리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거리를 걸으면서도 생각을 하고, 버스를 타고도 생각을 하고, 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도 생각을 합니다. 영상 이야기를 하면은 가령 리마이언의 그 별장인 인간부록을 보면은 거기에 신기한 꽃도 있고 평소에 못 봤던 그런 그 식물, 동물, 사람 사는 모습 이런 것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것을 찍었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은 아마도 자기 자신도 그런 것을 찍어서 올려보고 싶은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설령 거기에 히말라야에서 피는 설산의 꽃 이런 게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거기를 가서 찍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것이 있는지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그것을 보면 그것이 하나의 사건인 것이죠. 내가 그것을 직접 가서 보든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보고 그 환경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사고의 지평이 한껏 넓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두뇌가 언제나 학습하고 언제나 추론을 하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것이 없는데 왜 너는 있느냐 이런 어떤 가로막이라고 할까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생활에서 치워버리십시오. 뭐든지 있으면 내가 봤으면 거기에서 내가 좀 더 발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태도로 접근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평소에 좀 훈련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기가 자기를 훈련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학습이니까. 이번에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령 풀과 열매를 봤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어디까지 생각을 더 넓힐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의식적으로 넓히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생활 자체인 것이죠. 가령 창밖에 그 식물의 줄기가 흔들리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거 그냥 두면은 바람이 자꾸 거세지고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래도 경험이 많은 어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 식물도 독립된 개체이고 저런 바람을 이겨내기 마련이다. 물론 거칠게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겠죠. 살려면은 살아남을 것이고 꺾이면 끝이지. 그런데 이렇게 살벌하게 이야기하지는 맙시다. 어떻든 그 줄기는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수억 년 만에 한 번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만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막 걱정을 하는 사람이 물론 있지만 그 식물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것들 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들 그런 게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맡겨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양측을 다 보자. 그 식물을 걱정하는 사람이 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손을 대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도 좀 노력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 식물 줄기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이 식물 줄기가 항상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안 좋은 환경이 되면 계속 보살펴 준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풍이 온다고 하면은 집안에 들여놔 달라고 아우성을 치겠죠.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눈치를 채셨습니까? 내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혹은 좀 젊은 세대 그리고 현재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나이든 세대는 사실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이 나라, 이 세상을 책임지고 자기 역할을 하고 갑니다. 설령 병원에 누워 있어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책임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라나는 세대는 계속 무엇인가를 보살펴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정책이 바로 이렇게 가고 있죠. 거리를 가든지 어떤 시설을 가서 보든지 하면은 항상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안전을 걱정하고 단속하고 이럴 때는 이것을 하라 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제약하는 표지가 사방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년에 이르러서 이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린 아이 때부터 학생이 되고 그리고 청년이 되고 하면서 고스란히 이런 환경 속에서만 살았던 이게 없는 곳에서 산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태풍이 왔을 때 집안에 들어가겠다고 울부짖는 그런 풀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사람을 강하게 키워라. 사자는 자기 새끼를 절벽에 집어 던져서 살아남으면 키운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난 바에야 모든 것을 나와 관련된 것은 내가 책임진다. 내 주위에 내가 영향을 미치게 될 그런 일이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감당한다.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몸에 배서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년이 될 때까지 남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제 이것은 어떤 뜻으로 설명하는 함께 살아가는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냥 몸 부대끼면서 부딪혀 가면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남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이제 두루 다양한 대상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또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를 이 나라의 중견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성년자를 말합니다. 또 이쪽에서 아직 성년자가 안 된 혹은 연령으로는 성년이지만 성년으로서의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각각 스스로 느끼고 생각해야 할 것들을 같이 좀 논의를 해보자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든 성년자들은 물론 이런 이야기들을 좀 쉽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30대 초반, 자립하지 못한 30대 초반까지는 아직 17살의 마음으로 살고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년자들, 흔히 말해서 경제적으로 또 다른 그 커리어 같은 면에서도 자리가 잡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보던 시각을 한번 확 바꿔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것이죠. 태풍이 올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놔둔다. 그리고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지켜보는 그것을 보면서 가령 청소년이 자기 아버지가 그랬다. 어머니가 그랬다 하면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만일 이제 이 아이가 아주 긍정적인 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의 어머니는 나의 아버지는 참 강하다. 혹은 경험이 많아서 저렇게 불안에 떨지 않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그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도 저렇게 저 나이가 됐을 때 저런 어른이 돼야 하겠다. 내가 어른이 됐을 때 청소년에게 저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러면서 분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자기는 영원히 자기이고 아버지는 영원히 아버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이 아이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될 의지가 없다.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다 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나의 세계가 탄생하는 사건인 것이죠. 이것은 그것 하나하나를 이야기한다면은 좀 과장하면 매번 일어나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것은 아주 멋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만큼 항상 용기 있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주저주저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는 하나의 행성이야. 나는 하나의 세계야.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들려주어야 할 말이 있죠. 이 지구에는 그런 하나밖에 없는 세계, 그런 행성이 수두룩하다. 엄청나게 중첩적으로 쌓여있다. 그러나 다 소중하고 귀하다. 이런 것들을 어떤 막힘없이 모순을 느끼지 않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 교육이고 또 리걸마인드 교육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패기 있게 그리고 당신이 한 걸음 걸으면 이 세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 당신이 오늘 한숨 쉬면 세상이 주저앉는다. 그런 본인의 어떤 위대함, 가치 이런 것을 스스로 느껴보는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날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